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공시가율 60%에서 80%, 약 20% 정도 더 상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지금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지금 최고가, 신고가 계속적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이거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풀을 형성해서 집값을 의도적으로 지금 띄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가격대일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대출 규제, 627 대출 규제 약발임 떨어졌다라는 또 일각의 또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세 쪽으로 엑셀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화율을 좀 높이자는 얘기죠. 재산세, 종부세 세율 건드릴 필요 없고 공시가율만 높이면 자동적으로 기존에 엄청나게 높아졌던 이 집값에 대한 세금 확대 부분도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그런 방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카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이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카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거나 들썩거리거나 널뛰기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바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2025년 세법 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주까지 부동산원에서 나온 집값 양상, 확실히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간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종부세액은 지난 정부 들어서 아주 큰 폭으로 줄었고요. 2021년 4조 4천억이었던 종부세액이 2023년 9천억, 훅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난해는 1조 6천억, 2020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아 도는 세금으로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는 파이는 다 어디로 갔느냐? 당연히 가계부채, 부동산 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니 통화정책 주요 변수로 지금 가장 크게 손꼽는 1위는 바로 부동산 및 가계부채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불안정했고 가계부채 밑불이 계속해서 군부를 떼어대니까 화력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신고가, 최고가 무진장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으로서 바로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방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달 627 대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게 커팅 당해서 조금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다가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제 기조의 부양을 위해서도 이 유동성 부분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가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거 섣불리 움직이다간 다시 집값이 불티가 석유가 쫙 깔린, 휘발유가 쫙 깔린 곳에 튀기만 하면 확 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지금 5대은행 가계대출 일주일 사이 7일 새 2조가 늘었어요. 신용대출은 1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대출 추이라는 건 분위기 봐가면서 요래조래 피해 다니면서 뭔가 물이 돌아들어서 흘러가듯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주담대가 6천억 늘었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화들짝 놀라서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죠.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 파이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출 내줬던 숫자가 줄어버리니까 금리라도 올려서 마진을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은행들은 손해볼 장사가 아니란 얘기죠. 금리 인하기인데 주담대 금리 4% 올랐습니다. 지금 4%라고 하지만 막상 대출 창구에서 체감되는 금리 수수는
거의 한 4.9%나 5%에 가까워요. 이건 뭐 우대금리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 정도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이 차주가 돼서 대출을 땡기면 4% 중반에서 5% 중반까지의 금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어찌 보면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금리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을 끄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한 1, 2%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27 규제의 영향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다. 왜? 대출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그 은행에 또 지당한 어떤 이유인 그런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은행으로서는 일단 뭐 빨대 딱 꽂아놓고 수익률 챙길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주담대 금리가 지금 5% 초반까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8%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높이거든. 이게 다음 달 되면 5% 중반까지 이루고 이게 6%까지 갈 수 있고, 미국 국채 금리 지금 아직 뭐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를 고스란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10년물을 쫓아다니죠. 쫄랑쫄랑.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 2022년도에 충분히 뭐 7.5%, 7.8%, 8%까지 뭐 갈까라는 우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금리 부분 절대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통이 10% 시대까지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순식간에 자고 일어나면 어마무시한 수위로 올라올 수 있다. 2023년 기사인데 마통 금리가 650점이야. 신용 점수죠. 10% 너끈하게 넘겼었습니다. 이 10%가 마의 10%가 아니죠. 지금 마통 금리가 한 4, 5% 정도 하는데 2배로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대출을 자기 소득 이상으로 높게 받는 건 굉장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저신용자 마통 금리는 10% 정도 뛰어넘었다. 2023년에 이미. 그래서 이게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확실한 허들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영끌내서 집산 아파트들 실험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금 집값이 공식적인 지표에서는 살짝 들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거래 현장에서는 금매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던지고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20% 하락되는 순부채가 2배 정도 증가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자산 시스템의 기형적 구조입니다. 그만큼 전체 아파트 가치가 대부분 부채란 얘기예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그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고 어찌됐든 시세 차익 챙기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치가 더 올라줘야 되는데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굉장한 이 금리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40%가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다 뭐 엎어치고 매치고 여기저기서 끌고 들어온 그런 어떤 부채로 쌓아놓은 어떤 가치체계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어떤 확실한 임팩트, 엄청난 충격이 딱 때리게 되면 그냥 금이 쫙쫙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지금 관세 부분도 지금 무시 못하고요. 인도가 지금 50% 관세 폭탄 맞았습니다. 우리는 15%. 그죠? 이것도 지금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어떤 추가적 요구를 할지 몰라서 지금 불안한 어떤 상황이고, 뭐 얼마 전에 반도체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또 폭탄 발언까지 트럼프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반도체 생산 라인에 관세가 관여가 될지, 뭐 반도체로 대한민국은 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불안한 어떤 관세 영향이 있지만 6월 경상수지가 142억 달러 흑자를 냈어요. 역대 최대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살아나고 또 경상수지 높아가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파란불이 계속해서 켜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관세라는 얘기죠. 이 관세의 영향을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우회해서 피해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기전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다. 상품 수지가 2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요. 서비스 수지 적자, 본원소득 수지 흑자, 금융계정 크게
확대되는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금리는 내려올 생각 안 하고 관세 영향은 변동성으로 경제 기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실질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돼버리면 가장 고부가가치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포위되는 그런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한 이 주택, 얼마나 선택지가 넓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동안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2030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든 자금 몰아넣어서 이왕 내 집 사는 김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자, 마용성에 있는 아파트 사자,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끌이 진행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저렴하게 정말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면 이런 고민들 싹 해결이 됩니다. 선택지가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매수 심리는 더욱더 안정적인 기반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집값이 널뛰기를 하고, 그래서 뭐 오늘 내가 산 집이 제일 싼 집이다라는 좀 이상한 말들이 놔둘 수 없는, 기다리면 확실한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켜지게 되면 집값 자체는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또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국토부 1차관이 뭐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왔던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 공급 대책이 확실하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난주에 집값 자체가 서울이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살짝 올라섰는데, 이 공급 라인들이 본물처럼 터지게 된다면 집값 수위도 확실하게 좀 내리 누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고요. LH가 이제 국토부 산하 가장 또 개발 사업에 선두에 나섰던 그런 기관인데, 확실한 어떤 개혁 쇄신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양가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적금 주택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분양의 가장 큰 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 지금 어버버 하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전에 올랐던 이 집값 추이들이 다시 역습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토부에서는 공격적 공급망이 절실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맛보기 대출 규제는 언젠가는 이제 뭐 이게 약발이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그리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공급망이 좀 터져줘야 이런 어떤 이 부작용들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성동구치소 부지 1240가구, 거기 구체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계획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여기 2028년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 확실한 어떤 이 분양에 대한 사인을 좀 줘야지 뭔가 서울 확실한 핵심 입지에서 나오는 아파트 공급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동구치소 부지가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의도 부지, 여의도 63빌딩 뒤에 위치해 있는 부지인데 굉장히 노른자 땅이죠. 여기도 일단은 도심 유휴 부지로서 상당한 어떤 이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DMC 부지도 역시 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이 됐다가 그냥 증발이 돼 버렸죠. 상암동하고 굉장히 가까운 입지가 굉장히 요지입니다. 요런데, 그리고 용산 부지도 용산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용산 빗물 펌프 유수지라고 이제 불렸던 곳인데, 여기도 일단 털어내게 되면 상당량의 어떤 공급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일단 용산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용산 뭐 집값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지분 적립으로 들어간다면 2, 3억으로 충분히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떤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여기 한 거의 1, 2만 세대 정도 본물 터지듯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엄청난 물량들이 좀 쏟아지게 될 것 같고요. 과천 청사부지도 역시 유효부지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과천 청사역을 좀 끼고 있어서 이 정도의 어떤 매력적 공급지라면 충분히 뭐 주변에 불도저로 밀어낼 건물이 없잖아. 바로 그냥 아파트 세워버리면 되거든요. 충분히 뭔가 확실한 공급의 라인망 구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남교산도 지금 뭐 A2 블록만 공급을 했지 거의 다 비어있어. 비어있는 땅입니다. 완전히 공터에 공터. 아니 이 중요한 지금 5급역에서 출발해서 3호선 4개 역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송파 라인 쪽으로 이제 완전히 붙어버리게 되는데 완전히 비어있는 땅이에요. 여기도 지금 공급을 엄청나게 때려박으면 뭐 어마무시한 어떤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급적 시그널이 확실하게 좀 전개가 돼야지. 지금 일단 6억 대출 막아도 신고가를 찍는 동작, 서대문 20억 아파트 거래들 뭐 즐비하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좀 딜레이된 거래들이 많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그리고 법인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차고 들어와서 쫙 뽑아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마 동작구 서대문 20억 아파트 거래 상당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뭐 한양 아파트 강남구에 84억 찍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신현대 12차 83억 이렇게 8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레미안 첼리투스 용산구 58억 메이플자이 서초구 57억 현대 5차 52억 어마무시하죠. 레미안 신반포 49억 미성 2차 45억 그리고 신반포 4차 44억 목동 신시까지 여기 지금 양천구가 굉장히 집값이 후달리고 있는데 38억 신고가 찍었대. 주공 아파트 5단지 성파구에 있는 38억 주공 아파트 5단지 38억 계속적으로 좀 오른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 할 수밖에 오르고 있네 규제에 상관없이 지금 뭐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네 라는 어떤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산구 37억 아크로비스타 37억 뭐 이런 식으로 상급지가 뭐 알바노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된다면 굉장히 밸런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에 81%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야, 이거 80%가 부동산이야. 그죠? 부동산 비중이 30-40%인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낸 겁니다. 결국에 가서 한계를 느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아파트를 팔기 시작했는데 무려 21%에 해당되고요. 강남구에서도 압구정동, 대치동은 뭐 50%, 40% 장기 보유 매도자가 특히 많아져. 빨리 이제 아파트 정리해서 황금성, 빨리 현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값이 확실하게 좀 떨어진다라는 전망을 이분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또 규제가 2차, 3차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5억에서 3억으로 전세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이 있고요. DSR 적용도 40%를 적용을 하고 소득을 따져서 대출금을 관리하려는 움직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를 또 전세담보대출에 적용할 수도 있고 추가 규제 검토 지역, 강남, 서초, 성파, 성동, 강동구, 고덕지역, 과천, 분당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으로 다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보유세 인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드로 낼 수도 있는 그런 연속적 이 규제 상황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강남에서 아파트들을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 아파트들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마포가 지금 뭐 9억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고 용산구 레미안 첼리투스도 4억 이상 떨어지고요. 청구 강변, 성동구 12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목동 양천구 8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영등포구 2억 정도. 영등포구는 조금 파이가 적네요. 부평 5억 6천 그리고 수원 9억 3천 광명 5억 9천 화성시 동탄 4억 2천 정도 그리고 부천시 소사구 3억 7천 이런 식으로 서울 경기권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폭의 파이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신고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 몇몇이 아파트 가격을 살짝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률은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보유세 부분에 카드가 나올지 말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금리 부분이 상당히 좀 비상이 걸려 있죠. 마통이 10%, 주담대가 8%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중은행이 조금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마통 10%, 주담대 8%라는 얘기가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금리 이 상황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 목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